제보자는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여기서 밥을 먹고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졸았어요. 순간적으로 졸았어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아하, 32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자랑하던 제보자도 졸음만큼은 이길 수 없었던 건데요. 제동 없이 충돌했기 때문에 차량 파손 역시 상당했습니다. 졸음 운전이 무섭다는 거 내가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하, 다리 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강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는 제보자. 지옥에 그때 한가운데 있었던 게 아닌가. 제보자가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차량. 그쪽은 난간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제보자의 차량은 다리 난간을 무너뜨리고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가 이 난간 한가운데 걸쳐져 있었고 제 몸은 이 강 위에 떠 있었던 거죠. 침착하게 이제 차 시동을 먼저 끄고 자칫하면 강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 내가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 차가 기울어져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죠, 혼자서. 사고가 발생했던 다리 높이가 약 8m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사고의 원인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는데요. 바로 이 길로 들어서려던 겁니다. 이렇듯 도로에서의 섣부른 행동이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가 없는 곳에서 배려운전 부탁드립니다. 넋을 잃은 듯 보이는 제보자. 그날 본 곳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날 이후로 잠을 맨날 설칩니다. 그때가 밤 12시쯤이었는데 어느 늦은 밤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생긴 일입니다. 늦은 시간인 만큼 이곳은 차량 통행도 드문데요. 하지만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지하차도를 거의 벗어날 때쯤 지금 보셨나요? 뭐가 지나가긴 한 것 같은데요. 잘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 이 여자. 보기만 해도 정말 오싹합니다.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 아무 표정 없이 귀신같이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한복을 입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늦은 밤 홀로 지하차도를 걷던 이 여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영상을 가지고 관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목격된 적은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뭐 특정은 못하겠네요. 그 곳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우리가 야간에 순찰 돌아도 저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작진은 경찰과 함께 영상에 찍힌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그렇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사찰이나 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속인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종사자가 아닐까. 단서를 찾기 위해 인근 무속인을 만나봤는데요. 이곳에서는 미스터리한 여인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신고를 하는 행위다 이거는 또 그런 데서는 안 하거든. 그 뛰어다니면서 거기 가겠어요? 길가에서 걸어가는 여자 다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봅시다. 어디? 실성 정체가 줄로 뭐라고 해서 나왔나요? 죽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나는 보고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요? 아니, 혹시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는데 이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영상 판독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요. 어떤가요? 합성된 영상은 아니고 실제 촬영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 맞습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상황 자체가 조건들이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조건이었었거든요. 1차선 중간에서부터 옆으로 비켜 나오는 행동이라든가 치마가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방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람 맞습니다. 사람은 맞고요. 이렇게 걷는다면 납득이 도저히 안 가는 상황이죠. 어쨌든. 어두울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기 이런 행동은 좀 삼가셔야겠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파주입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 도로 위에서 경운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언덕을 조금씩 내려 경운기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트럭 고치는 정비소였어요. 거기가 이게 이제 사이드를 안 올리셨는지 사이드가 풀렸는지 그게 이제 내려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경운기. 운전자가 재빨리 뛰어갑니다. 지금 뒤늦게 달려오는 트럭 운전자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주변에 다른 차량도 많았는데 다른 사고는 없었나요? 그분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경운기에 시동이 걸려서 그 옆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국수집 바로 앞에 차들이 쫙 서 있었어요. 경운기는 벌써 부딪혀 있고 새 차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차가. 근데 트렁크는 찢어져 있고. 주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는 일을 깜빡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심하는 순간 이런 차량은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 브레이크 확인은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임을 명심하십시오. 여기는 전라북도 무주입니다. 제보자의 늦은 퇴근길인데요. 반대쪽에서 불빛이 보이더니 트럭이 전복된 채 미끄러지면서 제보자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구간이 평소에도 그 낮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겨울에도 그렇고 커브가 심하기 때문에 차가 접촉된 부분에서 불이 막 나는 것 같아서 이제 막 혼자 탈출을 했어요, 밖으로. 정말로 갑작스러운 사고였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건가요? 많이 취했더라고요. 정신이 없으시고 음주에다가 면허도 없고 무면허. 아하, 당시 사고 차량 사진입니다. 트럭은 윗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제보자 차량은 무려 2천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아주 무모하고도 무서운 행동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하남 방향으로 차가 5km 가면서 1차로 갔다 2차로 갔다 수찰만 보고 쫓아가 나올게요. 네, 5km 가고 있대요. 5km. 알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입니다. 갑자기 차량이 정체되기 시작하는데요. 중부고속도로다 보니까 제한 속도가 110km예요. 그래서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차가 조금씩 정체를 빚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고가 났나 싶었는데 대부분 차량들이 서행을 하는데 앞에 보시면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서서히 움직입니다. 다행히 충돌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멈칫하면서 1차선하고 2차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좀 상황이었어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관리 차량이 출동했습니다. 세우라는 말에도 아무 반응 없이 계속 저속 주행을 이어가는 차량. 급기야 도로공사 직원이 내려서 직접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상태는 10여 분 동안 계속됐는데요. 순찰대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운전자들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때 지원 요청을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긴급 출동을 나갑니다. 당시 현장 모습인데요. 해당 차량은 겨우 멈춰서 있습니다. 대체 운전자는 어떤 상태였나요? 눈동자라든지 어떤 반응이 거의 없으시죠. 물음에 답도 없으시고 지금 저혈당이 쇼크 오신 것 같다고. 저혈당 쇼크요? 이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운전자 상태를 파악한 경찰은 뭔가를 들고 도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한 차량이 멈춰서고 뭔가를 건네봤는데요. 다급히 동료에게 전달하고 차량으로 돌아오는데 손에 든 종이 이게 뭐라고 적은 건가요? 사탕? 아하, 저혈당 환자를 위해 기지를 발휘한 건데요. 들고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운전자들이 이거를 늦게 마시는 분들은 바로 서서 주시겠다 생각했죠. 봉지 설탕이죠. 세 봉지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덕분에 운전자는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째 당뇨를 앓고 있다는 운전자. 위험천만했던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불가무가 20km도 안 돼가 얘기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데 탁 이래저가 고개가 이래 시려지더라고. 빨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입이 대하니까 간신히 이제 이래 하고 그걸 털어놓더라고. 그래. 잘라가지고 입이 달더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입에 감각이 오더라고. 이게. 고속도로 그 지구대 분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 사고가 없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평소 운전자분들 건강 상태 확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경사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지금 뭔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웬 유모차가 내려오고 있어요. 설마 사람이 있겠나 했는데 오면 올수록 자꾸 애가 있는 거예요. 해외 토픽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런 거 생각했지 내 앞에 오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건. 제보자는 일단 차를 세우고 곧바로 굴러가는 유모차를 잡았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두는 게 급선무죠. 유모차를 인도로 옮겼는데요. 뒤늦게 아이 엄마가 달려옵니다. 우리 막 사색이 돼가지고 놀라셔갖고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핸드폰 가게에서 아줌마가 무슨 볼일 보려고 배를 잠시 놔놓은 것 같아요. 자, 유모차가 있던 곳에 공을 내려놓아 봤더니 보이시죠? 손대지 않아도 잘 굴러갑니다. 만일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다면 매우 위험했을 텐데요.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경사진 길에서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채워주시고 차들이 다니는 도로 옆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모차 혼자 두면 안 되죠. 제보자의 퇴근길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뭔가 보였는데요. 가쪽에서 털뭉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치여 죽었구나 그 생각하고서 이제 지나가는데 뭔가 좀 틀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은 살짝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제보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돌렸습니다. 검은 물체의 정체는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맞은편을 보니까 고개를 돌리고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인 걸 확인한 제보자는 다시 차를 돌려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구해주려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데 아이고 결국 슬라이딩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슬금슬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는데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잡고서 넘어졌어요. 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인 것 같기도 한데 고양이를 구출한 대가로 영광의 상처도 얻었지만 고양이가 잘 자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행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직접 동물을 구하는 건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인근 구청이나 지역기관에 신고해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적재물을 싣고 달리는 트럭이 보이는데요. 커브길을 잘 통과하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트럭이 기우는가 싶더니 옆으로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인데요. 그게 강판을 말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짐이 많진 않았는데 차 뒤쪽이 들리면서 이제 앞쪽도 같이 전복됐습니다. 제보자는 즉시 119 신고를 하고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땠나요? 머리에 약간 출혈이 있긴 했었는데 걸어 나올 정도로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아있는 그날의 사고 흔적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사고는 트럭 뒤에 실려있던 20톤 가까이 되는 코일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일어난 건데요. 적재물을 싣는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아이가 좀처럼 울음을 그칠 줄 모르네요. 아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밖에 나가서 잠깐 물 보온병에다 넣고 하는데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누워서 대자로 막 큰 소리로 울고 있더라고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머리가 깨진 건 아닌가.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하지만 도로 사정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빨간불 됐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내려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제보자 눈앞에 나타난 경찰차. 제보자가 차량에 올라타자 경찰차가 앞에서 호의를 하며 길을 열어줍니다. 마치 나만 따라오라는 듯 경찰차는 제보자를 안내했는데요. 근데 앞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호도 안 보였고 옆에 차들도 안 보였고 그냥 그 경찰차 하나만 따라서 동아줄을
심정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커져만 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길이 막히고 이때 경찰이 차 밖으로 나와 주변 차들에게 양해를 구해 다시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고 막 사거리에서 트럭들이 좌회전하는데도 사이렌 울려가면서 그 사이를 막 비집고 가고 약간 위험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드디어 도착한 병원. 지체할 시간이 없던 제보자는 감사의 말을 전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엄마 속을 태웠던 이 녀석, 아이고 이뻐라. 이젠 괜찮은가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지금 노는 거 아기가 잘 놀면 문제 없을 거는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미처 하지 못한 감사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는 제보자와 함께 이 경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이용감 경찰관님이세요. 네, 아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기억할까 궁금했는데 지금 들어오면서 딱 뵈니까 생각이 났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얘가 많이 다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일단 아주머니 일단은 울고 계시니까 그러한 긴급 상황이면은 그날 불문하고 일단 먼저 도움을 주는 게 원칙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선뜻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함과 여유를 안고 오늘도 나와 내 아이를 지키는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And I'm that little bit of hope